번째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이슈는 좀 더 진지한 이슈예요. 이번에 IEA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 이후 석유 공급 과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왜냐면 윤석열이가 지난 6월 3일 날 여러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포항 앞바다에, 여러분 포항 앞바다,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이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추 승인했다고 이걸 막 자랑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동안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간 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윤석열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벌써 10일 넘게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엄청나게 뜨거운데 지금 막 좋게 뜨거운 게 아니고 윤석열이 말한 그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누굽니까? 액트지오인데, 액트지오가 얼마나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기업인지가 매일매일 단독 특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단독으로.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엉망인 기업인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 근데 지금 특히 시사인하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데, 액트지오가 얼마나 엉망인지, 액트지오가 서용사랑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가 지금 연일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가 문제가 되니까 그 액트지오의 전 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더 문제가 됐죠. 그래갖고 지금 막 관련주들이 막 급락하고 있잖아요. 급락. 지금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힌 것들. 뭐 액트지오 같은 경우 1인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벌써 나왔죠. 뭐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데 이 개인집. 이 개인집이 본사의 본사. 직원 한 명. 직원 한 명. 연매출 3천만 원. 작년은 우리나라 때문에 많이 맺고요. 그 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연매출. 황당하죠. 정말 황당하죠.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1년에 세금 우리 돈으로 50만 원 내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4년간 연체를 했어. 우리나라 소유공사하고 계약한 다음 달에 그 200만 원을 연체에 사장하는 거를 갚았어. 야, 이게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따위 기업한테 대한민국이 국책 사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더 황당한 내용들이 나왔죠.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국정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서유공사가 이 액트지오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작년 2월 달에 했거든요. 2023년 2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우리가 아까 그 방송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대기업인 우드사이드하고 계약이 끝나고 1월 달에 한 달 만에 요 1인 기업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죠. 도대체 이 기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한 거냐 했더니 지명 경쟁 입찰을 했대요. 그냥 우리가 뭐 공고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경쟁한 게 아니고 소유공사에서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세 군데를 찍어가지고 여기 입찰해라 해서 경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액트지오가 계약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액트지오 본사를 가서 그 대표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갖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입찰하라고 권유했다는 거죠. 야, 이런 황당한 이 기사 볼게요. 이 기사 진짜 너무 황당한 기사야. 오늘 여러 방송에서 아마 이 내용 많이 나왔을 텐데, 사무리가 다른 내용과 다른 거는 뭐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다른 언론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무리에서는 그 기사를 직접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 그게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어제 기사인데, 아니 그제 기사인데, 석유공사 입찰 전 액트지오 포함해서 3곳 방문했다는 거죠. 그때 아브레우가 첫눈에 가능성을 봤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한번 볼까요? 그 동해심해 석유 탐사를 추진하던 한국 석유공사 관계자가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 등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 아까 본사, 그 가정집이잖아요. 여기 방문했을 때 이 빅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석유공사가 제공한 그 자료들을 보지도 않고 분석하기 전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울릉 분지에 석유가 있을 거라고 알아봤대요. 그 가능성을. 그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드사이드가 15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자료 보지도 않았는데 아브레오가 거의 궁예죠, 궁예. 첫눈에 여기는 석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능성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거는 있어. 이거 수맥 하는 건 있는데 그것도 현장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물론 석유는 다르지만 뭐 현장 가갖고 수맥하듯이 봉을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아브레오는 도대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울릉 분지에 석유가 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까? 황당해요. 한번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11일 석유 업계에 따르면 그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난 2월 전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액트지오 본사를 찾아갔대요. 야, 본사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본사는 아브레우 고문의 자택이래요.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아브레우 고문의 집에서 울릉분지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난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아니, 우리 정부가 석유공사가 뭐가 아쉬워서 이따위 1인 기업,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가갖고 대한민국에서 석유공사가 이렇게 탐사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좀 참여해달라고 설명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액트지오가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야. 그래서 액트지오가 너희 자비로 좀 투자해서 탐사 좀 해라. 나오면 너희 줄게. 한 반 줄게. 그런 거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가갖고 설득할 수 있어. 근데 액트지오는 그게 아니죠. 액트지오가 무슨 투자하는 거 없어요. 다 우리가 돈 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액트지오 본사를 찾아가갖고 누굽니까? 아브레우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참여하라고 애걸을 합니까? 뭐 애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까지 가갖고? 이거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지금 석유공사가 그런 심층 분석 용역을 맡길 곳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대요. 나서고 있어가지고 3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를 간 거죠. 지명, 경쟁, 입찰.
네 군데한테 보냈는데 네 군데 중에서 참여한 곳은 세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무슨 이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액트지오 말고 다른 곳 참여했던 두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알려줘. 그건 공개할 수 없대. 아니 왜 공개를 못해? 서유공사가 지명 입찰로 이거 입찰하도록 찾아가서 말했던 기업들 밝히라니까 밝힐 수 없대. 이건 또 무슨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서유공사가 입찰에 응한 세 곳 중에서 액트지오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거 보세요. 액트지오가 약 10개월간 심층 분석을 했다. 다만 아브레오 고문은 심층 분석 전 이미 울릉 분지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야, 아브레오 고문은 서유공사가 약 16년간 축적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기 전 울릉 분지가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걸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까? 이 과학자 맞아요? 이게 과학이야? 아니 무슨 무당이야? 제가 무당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공사는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분석을 한 다음에 얘기하던가 분석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 그러면 도대체 우드사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드사이드가 이미 3D 데이터 분석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15년 동안 해보니까 동해는 없다. 리스트가 크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매출이 20조가 넘어요. 20조. 5,000명 직원에 어마어마한 대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15년간 3D 데이터 과학적 분석까지 다 끝내놓고 동해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 여기 계속 투자했다가는 너무 리스크가 커 하고 빠졌는데 아니 이 액트지오 고문이라는 사람은 뭔데 지가 자료를 보지도 않고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준비한 진짜 이유는 이 액트지오의 고문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완전히 뭐냐면 사기꾼이야. 사기꾼. 지금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는 거 보면요, 이 빅토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야. 지금 보니까 사기꾼.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빅토르 씨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쳐. 그리고 진짜로 동해 앞바다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추했는데 정말 석유가 있네? 해가지고 석유를 상업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이거 아직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걸려. 암만 못해도 10년, 15년 이상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요번에 석유 2024라는 연례 중장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석유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029년까지는 석유 사용량이 이렇게 피크를 찍다가 30년부터 그 사용량이 급감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석유가 남아 돌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30년 하루 800만 배럴씩 석유가 남아 돈다는 겁니다. 왜? 특히 중국이 석유를 안 쓰거든요. 이제 완전 친환경 에너지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를 안 쓰는 순간 석유 사용량은 확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가 국제 유가가 확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석유 수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석유 카르텔, 세계 최대의 석유 카르텔 국가들이 있잖아요. 오펙이라고. 그 오펙의 영향력도 확 떨어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IEA가 2030년 하루 약 8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석유 시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어저께 그 CNBC 방송에 따르면 IEA가 그 중장기 보고서인 석유 2024를 이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으로 하루에 800만 배럴씩 석유가 너무 과도하게 생성될 것이다, 남아돌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유가 하락과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의 영향력이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세계 석유 수요는 2029년에 정점을 찍고요, 2030년부터 청정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거죠. 확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 왜? 중국이 여러분 지금 친환경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중국 경제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세계 석유 수요의 상승세가 둔화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아리백이 뭐예요? 아리백이 앞으로 석유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석탄, 화력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 친환경, 태양광, 풍력,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이 아리백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환경 문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또 뒤로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아까 말한 이 오펙 같은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거나 그 힘을, 영향력을 좀 주기 위해서 사실은 세계의 에너지 이 구조를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이 바꿔버리려고 아리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 기후위기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도태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석유 못 쓰는 거지. 석유를 어떻게 씁니까? 석유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판매도 안 하는데 석유로 가는 자동차 판매할 수 있습니까? 판매할 수 없어요. 2050년 가면은 석유차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 전에 이미 석유차들은요, 아마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남아있는 것도 타고 다니겠지. 그런데 생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석유를 어디다 쓸 거야? 석유 사용량이 확 줄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탄광 있지요? 탄광이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석탄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석탄 산업 그 합리화 정책을 언제 폈냐? 이미 198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탄광 전국에 122개를 폐쇄했죠. 왜 그런 겁니까? 석탄이 이제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탄광이 언제 사라지느냐? 내년에 사라집니다. 내년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탄광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탄광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석탄이 지금 매장돼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야. 고갈된 게 아닌데 아직 있어.
그런데 왜 문 닫는 겁니까? 그거 안 쓰겠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고요. 석유도 탄광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큰일 났다. 석유 다 고갈되면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지?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석유들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당장 이번에 IEA가 하는 말은 2030년 이후에는 하루에 생산되는 그 석유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남아 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지금 추세에 윤석열이 지난 6월 3일 날 신나가지고 여러분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오버하는 거, 물론 이게 전혀 가능성도 뭐 있는 건지 아닌데 먼저 나와가지고 오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 저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해도 지금 2024년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막 즐거워하고 우리나라가 사용할 석유가 4년치가 있다라고 막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사실 이럴 국력이 있으면은 지금 빨리 친환경 에너지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설비 이거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태양광 사업들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원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안 시킨다니까요. 아리백에 포함을 안 시켜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진짜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머저리 새끼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큰일 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연일 액트지오가 얼마나 엉망의 회사이고 얼마나 황당한 회사인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액트지오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리고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 어느 정도의 천연가스 석탄이 있다고 치더라도, 석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시추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거 생산해가지고 쓰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왜냐면은 앞으로 유가가 굉장히 떨어질 거거든요? 차라리 그거 해서 쓰는 게 훨씬 싸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까진 거 시추하는 것보다 2030 이후에 기름이 석유가 남아 돈다는데 차라리 그거 구입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시대와 동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아마 국제사회가 보면요 정말 비웃을 거예요. 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IEA 그 2023 석유 관련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